안녕하세요. 서비스 탄압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드리는 멘토 김기동입니다. 오늘 알아볼 나이스 DMB 시가총액 900억 원대로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나이스 DMB라는 이 기업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지적하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나이스 DMB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산업의 업황과 전망은 어떠할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DMB는 기업들의 신용 인증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로 사업 부분은 기념신용정보사업과 종속회사인 나이스 DNR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사업, 전문 조사 및 리서치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 신용 정보 사업은 신용 공여 기관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와 정보 이용 확대와 신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확대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특히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이스 DMB의 주요 사업 매출 비율을 보시면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31%와 신용 인증 60%, 거래처 관리 서비스 외 8.5%로 주로 신용 인증 서비스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스 DMB는 안정적인 매출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신용평가는 보통 2분기에 받습니다. 참고로 나이스 DMB의 실적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 보고서가 3월 말까지 제공되고 이를 기반으로 4월에서 6월에 기업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용평가의 위협으로는 시장에 파이가 정해져 있고 다른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해당 산업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 사업은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익의 30%에서 40%까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쟁 기업의 진입 여부와 또 시장 안에서 기존 진출 기업들 간의 경쟁으로 기술 신용평가의 경우 단가가 낮아짐으로써 현재 나이스 DMB의 수익성은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나이스 DMB의 주요 서비스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신용인증 서비스, 거래처 신용관리 서비스가 이렇게 가격 변동을 이뤄내고 있는데 다른 서비스들은 가격 범위가 있다지만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는 100불로 13년째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인데 가격을 120불 정도로만 올려도 기존 고객들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스 DMB를 좀 알아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나이스 DMB는 나이스 홀딩스, 미국 DMB, 일본 도쿄 상공 리서치의 합작 법인인데요. 일반적으로 합작 법인들은 49%에서 51%의 지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비상장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합작 법인이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또한 지분 구조상 일본의 2대 주주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나이스 홀딩스 대주주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강제 합병을 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본 배분 결정 등으로 주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이스 DMB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으로 코스닥의 거의 맨 끝에 있는 초소형주인데요. 초소형주의 특징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1000억 원 미만의 소형주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만 많아져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같겠죠. 이런 종목들은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나이스 DMB의 특징으로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스 DMB의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매출은 20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21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경쟁 기업의 진입과 시장 안에서의 기존 진출 기업들 간의 경쟁 때문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스 DNB의 종속 기업인 나이스 DNR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나이스 DNB는 나이스를 DNR을 인수한 이후에 최근 4년 동안 매출액이 약 200억 원 정도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0억에서 20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나이스 DNR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속기업의 자녀 지분을 나이스 DNB는 모두 취득했고 이것은 나이스 DNB의 주주에게 매우 좋은 일이며 이에 따라 성장성이 높은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이스 DNB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스 DNB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저 시간인 만큼 어떤 기업인지 어떤 성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성장성이 어떻게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지 어떠한 기대감이 있을지를 확실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습니다.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